율종이 생긴 동기는 이렇거니와, 여기서 한 가지 이 자장율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금강기회단을 메시고 부처님의 사리탑을 봉안하고 반월반월 기회를 설했다. 그래서 이 율종에서 흔히 말하는 소위 포살이라고 하는 건데, 좌하룻날, 보름날 이렇게 기회법을 설하는데 많은 승리들이 모여서 법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승리를 총 규정하는 그러한 대도량으로 형성이 됩니다. 여기 한 가지 그 자장율사는 정부에다가 건의해서 의관문물을 모두 중국 당나라 제도를 그대로 답습할 것을 이렇게 건의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때의 행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의상스님이나 이런 분과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의상 같은 분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할 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중국화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에서 그 기밀을 제보해 주어서 당나라에 맥히지 않는 일을 했는데, 이분은 오히려 중국 문물에 동화될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국수주의적인 면에서는 조금 생각을 못하신 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문물이고 한 나라의 문물이 새로운 문물로 바뀔 때에는 그런 과정이 다분히 없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요즘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많이 들어와서 이 단군을 국조가 될 수가 없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신화적인 조상이 우리의 조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서구화하려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걸 본다면, 자장율사의 그러한 것을 그렇게 꼭 봐서 될지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 그때 어째서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셨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똑같이 볼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법성종이 되겠습니다. 교재 26페이지 둘째 줄, 법성종은 일명 삼론종, 우는 성공종, 괄호하고 됐습니다. 개종연대는 미상하나 삼국시대에 성행하던 것이며 후일의 중도종도 역시 삼론종의 이명인 듯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성종이라는 것이나 삼론종, 성공종 이런 것들이 중도종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같은 종일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학을 전문한다면 또 뭐 좀 재미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들이 교학을 다루는 한 측면에서 삼론을 토대로 한 법성종이 있었다. 요 종을 조금 더 보완해서 얘기해 본다면은, 법성종이란 말은 제법 실성을 줄인 말입니다. 모들제 법법, 열매실 성품성,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이 뭐겠는가, 이게 이 종의 특색입니다. 모든 법의 실다운 성품이 뭐냐, 이 볼 때 인도불교에서 다뤘듯이 법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법유 아공이니 아공 법유니 뭐 이런 여러 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성종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러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법의 진실한 성품일 것이다 하고 들고 나온 것인데, 그 얘기의 근거가 중론, 백론, 십이문론 이 세 가지 논에서 근거했다고 해서, 즉 이 세 가지 논을
소위 경륜으로 삼기 때문에 일명 삼론종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삼론학은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발달되었던 것으로서 원칙이니 승랑이 하는 분들이 이미 중국에까지 가서 그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다는 얘기는 위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에도 소승을 파했습니다. 에도 소승의 편벽된 주장을 파하고, 그리고 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 유명한 중론의 첫머리에는 소위 팔불의 중도라고 해서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해서 모든 것이 아닐 때에 진정한 성이 오롯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논리고, 이 학문의 계통은 반야과 맥을 통합니다. 그래서 어디엔가도 집착하지 않는 무소득이 궁극의 목적이요, 그 논리 방법은 반야의 진공 묘유의 도리와 통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는 이 요진 시대에 구마라습이 여광을 따라서 양주에 왔다가 17년 후에 비로소 장안에 와서 역경을 시작할 때에 총이 380여 권을 역출하는 가운데 백론을 번역해냈습니다. 홍시 6년에 번역을 했는데, 그 이어서 중론과 12문론은 그보다 약 한 5년 후인 홍시 11년에 번역해서 이른바 삼론이 번역됨으로써 삼론정의 취지가 중국에 크게 소개되었고, 중국에 있어서의 그 삼론정의 시조는 자동적으로 구마라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에 와서 언제 누가 어떻게 개창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종 개종연대는 미성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 말하기를 고구려의 최초로 불교를 가져온 것이 그 순도, 아도, 담시 이런 분들이 모두가 삼론종을 선양하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요 지금 불교 초전을 얘기할 때에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서는 그 이후의 학자들이 활동한 것이 모두가 삼론을 했다는 기록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다면은 아도, 순도 그분들이 연대는 구마라십이 중국 양주 땅에 도착하기보다 약 14년 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도는 12년, 담시는 장안에 오기 6년 전, 이렇게 해서 대체로 그 삼론을 중국에 가장 최초로 소개했다고 하는 구마라십이 오기 전에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 삼론이 왔겠는가, 이래서 그걸 논박하는 일이 있고, 그때 불경과 불상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이후 사람들이 계속 한 사업은 삼론학을 했으니 삼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학자들에게서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방법으로는 동토의 어떤 방법으로 이 삼론종이 성립되었겠나 하는 그런 이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낭대사, 인법사 또는 실법사 이런 분들이 중국에 가서 삼론종을 연구했다는 그런 그 사실은 분명하나,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삼론종을 개창했다는 그런 논거를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론종을 세운 사람이라고 결정질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삼론종을 하던 사람이 누가 와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일본으로 불교가 건너갈 때에 한국 스님이
중국, 일본에 가서 삼론종을 선양했다는 걸 본다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삼론종을 세운 이가 누구냐? 이거를 세우지 못할 뿐이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론종이 있었기는 분명히 있으나 누가 세우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삼론종은 중도종 또는 삼론종 이렇게 불리는과 동시에 이조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또 신인종이라는 것과 합해서 중신종이라는 걸로 바뀌는 그런 그 과정을 겪습니다. 어쨌든지 삼론종은 어떠한 소위 경전을 써느냐 하는 면에서 삼론종이고, 어떠한 법을 주장하느냐에서 중도종, 또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법성종, 이렇게 다양하게 풀린다는 것,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네 번째로 화엄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엄종은 가로 원융종 이렇게 되는데, 화엄종에는 이파가 있으니 이런 신라에서 독자적으로 창립한 원효판이 문무왕시, 문무왕은 611년에서 679년 사이에 제위했던 왕입니다. 문무왕시에 개종하였고 일명을 해동종우는 분황종이라 하니 경주의 분황사가 그 근본 도량이다. 원효 스님이 경주 분황사에 계시면서 제창하신 종이다. 그런 말이죠. 이는 의상조사가 당에 가서 지엄대사의 강하에서 화엄종통을 전승하고 귀국하여 신무왕 시대 630년 되겠습니다. 630년에서 690년 모두 그때는 왕들이 제위를 길게 했습니다. 개정한 것이니 일명을 의지종 우는 부속종이라 한다. 의지종이라는 것은 운하사 지엄 밑에서 저기서 얘기했지만은 현수와 같이 공부를 하는데, 현수는 문지요. 문장으로서 그 화엄경의 뜻을 얻어 가졌고, 의상은 그 뜻으로서 화엄경의 취지를 잘 가졌다. 그래서 의지라고 해서 의지종, 그리고 부석사에서 개종했다 해서 부석종, 근본도량은 부석사 영주에 있고, 이것 또한 그 당시의 창종했던 사찰이 남아있는 그런 도량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속사로는 속사 소속 사찰이죠. 속사로는 소속 도량은 비마라사 원주에 있었고, 해인사 가야산, 지금은 이제 가야산 해인사가 원주 부석사보다 크죠. 그리고 옥천사 비실산에 있었고, 범어사 금정산에 있었고, 화엄사 남악산 등이요. 화엄사는 지금 전라도 구례입니다. 그 문도로는 결원, 신림, 법융, 범본, 융출, 융질, 그 다음에 운님, 관해, 휘랑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참 원효종, 의상종까지는 이렇게 몰라도 원효종이 후에 이렇게 크게 전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두말할 것 없이 어느 파가 됐든지 화엄종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참 경가운데에서 최고라고 일컬을 만치 방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사법계서의 아마 그 핵심이 되겠죠. 이 법계 원융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원융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법계는 지금 큰 거 작은 거, 넓은 바다에는 꼴대기도 살고 고래도 살고 잔 챔피리도 살고 다 살면서 하나의 이 바다를 형성하고 있듯이 원융부여하다. 이것이 중국에 있어서는 당나라 때에
두순대사를 초조로 삼습니다. 이 두순대사가 운하사 지엄에게다 전하고 그 다음에 운하지엄은 현수법장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의상스님은 이 운하지엄 밑에서 현수와 같이 공부를 사형사제간으로서 삼국유사에도 볼 것 같으면은 현수스님이 의상스님에게 한 편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참 불국토를 장엄하시는 그런 이 보살이라고 이렇게 찬양한 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가 중국 화엄종의 3조가 되는데 현수에 이르러서 화엄종이 크게 구체적으로 권력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이 화엄종을 현수종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현수의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말하는 것은 입당구법은 이 현수와 동문이 되어서 공부한 의상스님의 화엄종의 계통을 말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이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라에서 독자적으로 창립한 이런 이 화엄종은 요것과는 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입당구법에서 운하지엄에게 공부한 이 의상종 이것을 화엄종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 원효는 그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와 같이 원효는 중국에 들어가다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이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그냥 일체유심조의 도리를 그냥 깨달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심의 계통을 또한 화엄종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역대 대대로는 조성예불 할 때도 해동 화엄초조 원효조사 의상조사 이렇게 병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중국서 받아온 의상스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창종한 그러한 의상스님만을 원효스님만을 주로 내세우지 않고 병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고려대장경을 간행할 때에 그 교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논산 개태사주지 수기스님입니다. 그때 그 교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중국에 있던 모든 장경을 지에 갖다 놓고 어느 장경에는 이 글자가 이렇게 됐고 어느 장경에 이 글자가 빠졌고 어느 장경에 이 글자가 더 있고 이걸 전부 대조표를 해놨습니다. 굉장한 작업이죠. 그분이 의상스님의 문화인인데 그가 편집한 고려 신조 대장경 대장별록이라는 책에 의하면은 이것을 교정하는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돼서도 분황종이죠. 그러니까 분황종의 일을 염려해서 감히 개정하지 못한다. 개정하지 않는다. 참고로 그냥 밝혀둔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본다면은 이 소위경전까지도 사실 견해가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달라져 있다. 이렇게 후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이 양파가 똑같이 화엄경을 소위로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뭐인가 다르기 때문에 두 파가 나누어졌겠죠. 단순한 그런 아전인수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동문서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해동종 승통교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법이 서쪽으로 와서 서쪽으로 왔는데 여파가 동침 연원이 호불가지제 모순상쟁자 윤현 원급 효공 정생 나대 화 백가지 이쟁 하 이분이 동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동문서에서는 동국문예를 총망라해서 선취되는 이런 참 문장인데 해동승통교서 그 해동승통이 당시에 발표한 그런 교서 요즘 말하면 성명서죠. 거기에 정법이 서쪽으로 왔는데 다른 한 가닥이 동쪽으로 이렇게 또 갈라져 들어와서 그래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온 불법이 다시 동쪽으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그 근원은 아주 멀고 멀어서 살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엽적으로 모순이 서로 상정한 지가 여러 해가 됐더니 원효스님 때에 이르러서 원효스님이 나대 신라시대에 우뚝 솟아나서 백가의 다툼을 화합시켜서 한문으로 화쟁, 즉 다툼을 하나로 몰고 들어간다 해서 원효스님의 사상을 대체로 화쟁의 사상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상당히 양파가 소위 경전을 달리할 뿐 아니라 교리 해석에서도 상당히 그 빙상지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 양파의 해석을 대체로 본다면은 원효파에서는 석존의 설법에 있어서 우열이 있을 수 없다. 화엄과 다른 경의 관계는 총과 별이 상이할지언정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화엄경의 모든 경전도 모두가 다 두루두루 불경이다. 공동한 위치에 두려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의상파에서는 화엄경과 다른 경과의 경은 총괄적이냐 부분적이냐만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 있어서 해와 달의 그런 관계로 비교해서 전혀 다른 경은 화엄경을 미칠 수 없다 해서 화엄경만을 숭상하는 그러한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도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해동종, 즉 우리나라에서 신라에서 독자적으로 탄생시킨 해동종의 창종주 원효스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원래의 성은 설씨, 우리나라에도 설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름은 서당, 맹설서 깃대당 서당입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꿈을 꾸니까 별이 날라와서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꿈을 태몽을 꾸시고 아기를 낳으시는데 진평왕 39년 서력기원 612년이 되겠습니다. 암양군, 직금으로는 경북 자인군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남불지촌이라고 해서 남영남 부처불 딸이 마을촌 남불지촌 나무 밑에서 꼭 부처님처럼 나무 밑에 태어나셨네요. 태어나셨고 그분이 성장해서 출가한 뒤에는 자기 살고 있던 집을 절을 꾸몄는데 초계사 처음 조 10개 초계사라는 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셔서 성장하신 스님이 진동여왕 4년 서기 65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8세 되는 얘기죠. 의상법사와 함께 중국으로 공부를 하기로 길을 떠납니다. 요동에 이르렀다가 참 무덤 사이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목이 말라서 고통 속에 물을 마시고 도를 깨달았던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딘가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중국의 무덤 사이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동네 어귀 한가진 데다가 창고처럼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실ong을 쭉 매놓고 시체를 그냥 관에 담아서 얹어놓는답니다. 그리고 밖에 짐승들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으면 그 안에 시체가 탈수가 되어서 이렇게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그 흘러낸 물이 가의 도랑을 통해서 빙 돌아가지고 한쪽 하수로 나가게 됐답니다. 그 넓은 들에 밤은 어둡고 비는 오고 그게 무슨 의지까지 있으니 거길 들어갔다 보니까 물이 잘잘 목마른 장결에 물이 흐르는 소리 나니까 그걸 떠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체가 썩어 내려온 물이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마시고 날 새서 보니까 그것이 해골바가지 물이었더라. 그래서 구역질을 하면서 호련히 깨닫는데 뭘 깨닫느냐. 심생즉 종종법생하고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심멸즉 종종법이 멸하니 마음이 멸해지면 가지가지 법도 멸한다 하니 부처님께서 말하시니 삼계유심 일체유심이라는 말이 틀림없구나. 화엄경의 그 80권 속에 들어있는 가장 여러가지 훌륭한 말씀 가운데에서도 으뜸이 되는 제1사국에 승수미정상품에 있다는 그 일체유심조 얘기가 기인제약을 했습니다. 어찌 사람 속이는 말이겠느냐. 틀림없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깨달은 바를 저작하시고 선양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분의 주요한 저수 가운데 삼론종요라는 게 있습니다. 장진론 종요, 손바닥장, 보배진, 인원론, 장진론 종요, 마루종자, 요긴을렸죠. 광백론 종요, 그 다음에 광백론 직위, 광백론을 많이 쓰셨군요. 제바보살이 쓴 거죠. 그 다음에 광백론 차려에서 광백론에 관계된 것을 세 가지를 썼습니다. 즉 그런가 하면은 화엄경소, 기신론소, 해동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를 저작해서 경에 담겨 있는 종지와 아울러 당신의 견해를 끊임없이 선양합니다. 그리고 신문화쟁론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 당시의 편벽된 불교인들의 견해를 연락에 공박을 했습니다. 조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의상종 같은 데에서 화엄경만이 최고고 다른 경은 돌아볼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견해에 맞서서 다른 경과 이 화엄경은 주종관계에 있을 뿐이지 총괄적이냐 부분적이냐가 다를 뿐이지 결국 버릴 게 못 된다. 이렇게 해서 융화를 지창하는 한국 불교 특색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던 분이 금강산매경소라는 걸 지을 때에는 소를 타고 어디를 가시다가 쇳보루에서 지었다고 해서 3일 만에 지었다고 해서 각승보살이라 뿔각자 뿔 사이에다 별을 놓고 글을 지었다 해서 각승보살이라는 이런 칭호도 있고 해동에서는 단연코 석가와 같은 존재라 해서 해동석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루는 요석궁을 가까이 한 뒤에 당신은 거사라고 이렇게 스스로 낮추시고 거기에서 얻으신 아드님이 이른바 신라의 두 성인 가운데 이현 가운데 하나인 설총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일이죠. 그 후로 임승소요 되는 대로 자유롭게 걸림없이 사시다가 신문왕 6년 서력기원 686년 3월 금음날에 70세로 열반에 드십니다. 그 고려 숙종 때에 이르러서 1101년이 되겠는데 그때 숙종이 해동대승국사, 태동대승 화쟁국사라는 그런 시호를 추정하게 됩니다.
시간 돼서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